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집권기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 전국의 극한 어려움에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상당하지만 야당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묻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집권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 성과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영화 곡성의 명대사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유행어가 된 말이 있지요. 바로 뭐가 중헌디 이 대사인데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내 들었냐 하면 요즘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대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국민들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정치적 공방, 그리고 이것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언론들, 영부인이 대통령에게 뭐 오빠라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요즘 뭐가 중헌디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집권 기간을 떠올려 보면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바로 이 말인데요. 일단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때로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할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에 대한 복이 정말 지지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의 대가 이준석으로 시작해 김기현 그리고 지금의 한동훈까지 당대표 덕을 정말 하나도 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지방선거에서는 승리해 민주당 일색의 전국을 갈아엎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말 뼈아프게도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됐고 임기 마지막까지 이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사법 리스크가 많은 야당 대표를 두게 됨으로써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던 말던 정적 제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 왔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재명과 문재인은 활개치고 있지요. 이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과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둘 역시 윤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뚝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보수 정권답게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기록은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제 같은 여권 조성과 맞물려 과감하게 국채 외환 시장 제도도 개선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가 중헌디 이런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가려진 측면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과였냐면 이를 통해 약 560억 달러, 한화로 약 75조 원 규모의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돼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동 등에서 정상들과의談판으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주요 순방 때마다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를 이끌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는 것인데요. 해외 순방만 나갔다 하면 북한과의 평화, 김정은과의 대화만 주구장창 떠벌려댔던 문재인 정권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숫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3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자, 올해의 경우에는 3분기 누적 2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을 기록해 역대급 투자 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년 연속 최대 투자 유치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역시 3분기까지 누적해 252억 달러를 기록해 또다시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의 정부 기조는 대외 평가 호조를 불러오고 이게 또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불러옴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고수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었습니다. 문재인 마냥 이재명 마냥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냥 툭툭툭 던져줬다면 총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겠으나 윤 대통령 끝까지 건전 재정을 고수했지요. 자, 바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책에 외국 투자자들도 반응한 것이고 국가 신용 등급은 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나타내는 35시 클럽 중 한국을 2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호평 속에 외환 거래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치밀한 빌드업으로 수건이던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성공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만 해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이 짓밟아 놓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바로 잡아놔도 정말 만족한다. 이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시장 경제와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전념할 수 있게 해줬다는 긍정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직접 만들어준 것도, 활로를 열어준 것도 굉장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이후 15년 만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을 집중해서 지원하면서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정상회의도 진행해 기반을 다졌죠.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 당시만 해도 이례적으로 평가됐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지금의 유럽 시장 개척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면서도 원전과 방산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하나씩 구체화됐다라는 것인데요. 방산만 해도 현재 연평균 150억 달러, 약 20조 원의 수출을 거두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 중에 있고,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비롯한 정상 외교 성과가 모여 윤 대통령 임기 전반 경제 성과는 총 122조 원 929억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왜 영상 초반에서 뭐가 중헌디 이 영화 속 대사를 꺼내 들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